도시의 탑은 수많은 세월 동안 도시의 리듬과 약속을 지켜온 신뢰와 능력을 상징하는 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큰 폭풍이 몰아쳤을 때 관리인들은 잠시 시야를 잃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베른이 나타났습니다. 급박함 속에서 탑은 너무 싸게, 너무 빨리 베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베른은 탑을 인수한 후 비싸고 잘 돌아가는 톱니바퀴만 탐했습니다. 탑의 기초가 되는 돌이나 탑을 밝히는 등불의 관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탑을 되찾아오기 위한 혹은 그들이 가져간 부당한 이익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법률 서류와 국제 중재의 복잡한 절차가 꼬리를 물었습니다. 명철은 자신이 기록한 모든 균열의 증거들을 들고 싸움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베른에게 이 싸움은 그저 회계 장부의 숫자 하나를 조정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탑의 역사나 탑이 도시에게 갖는 의미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의는 느렸고 이익은 민첩했습니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중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습니다. 도시는 숨을 죽였습니다. 결과는 승리였지만 그 기쁨은 쓰디썼습니다. 명철은 승리한 서류를 들고 서 있었지만 탑 자체의 온전한 가치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철은 회상했습니다. 큰 손실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큰 교훈은 위임의 실패였습니다. 탑을 팔아넘길 때 그것을 감시하고 보호해야 했던 관리인들의 안일함과 무능함이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신뢰의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래를 위한 값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영원한 감시였습니다. 탑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관리인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스스로 등불을 들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철은 이제 기록자 대신 감시자로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견고한 설계였습니다. 다음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탑의 구조 자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핵심 자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투명하고 흔들림 없는 원칙과 제도를 세워야 했습니다. 앞서 얘기는 론스타 사건, 프레임과 사실 사이의 긴 여정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20년 넘게 우리 사회를 흔들어온 론스타 사태에서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 먹튀와 매국일 겁니다. 금융당국이 외국 투기자본과 결탁해 국부를 빼앗겼다는 서사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중재 판정과 기존의 국내 판결들을 종합해보면 통념과는 다른 결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정반대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2025년 가을 발표된 ISD 소송 결과입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부당한 규제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켰다며 7조 원에 달하는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 산하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는 한국 정부가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규칙을 충실히 준수했고 이 사건을 둘러싼 엉터리 행정이라는 비난이 사실관계를 잃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여기에 더해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먹튀 공모 프레임 또한 이미 15년 전에 국내 사법부에서 부정된 상태입니다.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당시 공무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BIS 비율 조정과 인수 적격성 판단이 다소 무리한 면이 있었더라도 당시 카드 사태, 현대 위기, SK, 분식회계 등 3중 충격 속에서 흔들리던 이례적 상황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른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외환은행 매각은 예견된 파국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에서 불편한 진실들도 함께 마주해야 합니다. 론스타 사태는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시민단체, 노동운동, 공직사회 모두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공직사회 역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유산도 남겼습니다. 오랜 논란은 제도 개선을 촉발했습니다. 사모펀드 제도 정비, 금융감독 체계 개선,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 등 금융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지요.
ISD 승소 과정에서는 법무부, 기재부, 외교부, 금융위, 국세청 등 여러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공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론스타는 정말 먹튀였는가?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보유한 뒤 매입가의 약 2.8배 가격에 매각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분명 높은 수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도 비슷한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체의 상승 흐름과 거의 일치하는 수익률이었던 셈이지요. 외환은행은 2년 만에 ROA 1위 은행으로 회복했고 론스타의 매각 차익 중 상당 부분은 구조 조정의 성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정 프레임에 갇힌 나머지 사실을 온전히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법적, 국제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여전히 먹튀, 매국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경제 문제를 음모론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는 이 오래된 프레임과 결별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근거에 기반한 평가를 해야 금융정책도 제도도 공공신뢰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론스타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도 남겼습니다. 비판은 사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의 금융정책 판단은 위기 상황의 맥락 속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감정적 정치 프레임은 경제 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제는 이 사건을 하나의 역사적 과정으로 차분히 정리하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이를 어떻게 승화시키는가에 따라 과거의 경험은 미래를 위한 훌륭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